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0회 8번 문제입니다.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고용인이라는 것은 직원을 말하죠.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 직원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겠는데요.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이 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이 말이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정행위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입니다.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만 볼 수 없지 취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시험 응시할 수 없는 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입니다. 적발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만 볼 수 없습니다. 시험만 못 보는 거지 취직은 할 수 있다. 즉 보조원은 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보조원 될 수 있고요. 2번 도박죄로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모두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집행유예는 모두 결격사유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도로교통법 위반도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입니다. 벌금은 이 법의 3번에 벌금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1년이 아니고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죠?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따라서 1년이라고 해서 X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3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4개가 있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네 번째 이 법에 의한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월이 지나야만,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죠. 그래서 업무정지 6개월 받았는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습니다. 자격취소 3년이라고 했죠. 자격취소 3년간 시험도 볼 수 없고 3년 동안은 자격취소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결격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결격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제 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고 법제 10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법제 10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부정행위하면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은 볼 수 없지만 보조원으로 취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휴업, 폐업 모두 미리 신고죠. 틀린 것은 했는데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3월 이하 휴업할 수 있다. 3월 초가 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니까 3월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휴업은 원래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번 휴업을 하면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 징집으로 인한 입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다음은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휴업 신고해야 된다. 휴업 신고도 안 하고 업무 개시도 안 하면 3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휴업 폐업 신고는 직접 방문 신고 외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휴업 폐업의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휴업신고, 폐업신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정리를 50번에 맨 밑에 보면 정리를 해놨는데요. 또 뭐가 있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신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옵션 비용 변경 신고 이런 것들은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의 폐업 또는 재개신고를 할 수 있다. 네, 휴업기간 중에도 폐업 가능합니다. 폐업 가능하고요. 또 재개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신고는 6개월간 휴업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5개월 만에 재개하려면 재개신고 미리 하고 재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확인설명, 틀린 것. 확인설명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4가지 종류가 있다. 1번 지문. 그렇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되죠. 3번 개업공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확인설명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본을 보존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해도 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 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전자계약서를 작성했다면 4번도 맞습니다.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도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4가지, 3년 보존 2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X네.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보정설정 증명서류, 세 개는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